네, 선물 옵션 매매하시는 분은 항상 제가 채팅창 열 때 3분에서 5분 동안 선물 옵션 전략을 세워 드리니까 그때 바로 들어오셔야 돼요. 지금은 오전장에는 365.5080에서 매수 스위칭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367.5까지 올라가나 실제 368.5. 그런데 지금은 어떤 문자 보내드렸죠? 매도한 거 풋옵션 챙기고 다시 사라. 그리고 손절 단가 0.3틱 잡겠다. 365.80. 그러니까 매수 스위칭 안 하고요. 그렇게 전략을 짜 드렸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추가 원웨이로 더 빼나 볼 생각입니다. 거기에 옵션은 풋 챙기고 다시 332.5짜리 1.05 데드 잡고 다시 재매수하고요. 풋은 해치 전략으로 콜은 392.5 1.00 아주 짧게 데드 잡겠습니다. 요게 이제 선물 옵션 전략입니다. 요렇게 짠 거에 대한 거는 우리가 여러분들 시장 에너지 4가지 사진을 한번 비교해 보시죠. 시장 데이터 비교. 11시 14분에 제가 방송하면서 캡처를 하나 떠놓겠다라고 그랬습니다. 어떤 캡처냐? 이게 11시 14분 데이터입니다. 11시 14분. 이때 미결제가 몇 개였어요? 2300개. 선물은 367.05였습니다. 위치 파악하세요. 그 다음에 이때 삼성전자가 그냥 한 일목으로 쫙 봐요. 파란 색깔 몇 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9개. 그리고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플러스 500원, 플러스 1,500원. 요 숫자를 딱 보세요. 셀트리온 플러스 5,000원. 그 다음에 매매 주체별 에너지. 비차익은 1167억 매도. 그 다음에 현물에서는 2,000억 매도하고 선물은 143억 매수. 그 대신 금융투자는 1,600억, 연기금은 300억. 이 숫자를 머릿속에 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거하고 비교해보는 거예요. 지금 거하고. 그러니까 11시 14분 데이터하고요. 지금 12시 14분, 1시 14분, 그 다음에 2시 12분이니까 3시간 정도 지났죠? 3시간 전 데이터하고 한번 사진을 같이 찍어서 비교해 보시죠. 먼저 미결제 약정. 미결제 약정 어떻습니까? 아까 2300개인데 지금은 뭐 별 차이 안 나죠. 2800개 한 500개 늘었어요. 근데 위치는 어때요? 아까 367이었는데 지금 365.5 한 거의 1.5나 2포인트 더 빠졌어요. 그리고 시가상위 종목들 일단 또 사진 봐요. 이런 것들을 선물 옵션 매매하신 분들은 30분당 계속 사진을 찍어놓고 인공지능 같이 알고리즘으로 머릿속에 기계같이 기억을 해 놓는 겁니다. 그러면 아까 9개만 마이너스였죠. 지금 어떻습니까? 마이너스 개수. 눈에 딱 봐도 지금 빨간 색깔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밖에 안 돼요. 그리고 아까 그냥 삼성전자 SK하이닉스만 버티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얘가 플러스 500원이 마이너스 500원 되면 지금 마이너스 8이 마이너스 20 넘어가 버립니다. 그런 변동성이 나오겠죠. 그러니까 오늘은 이 마이너스 10에서 막아내려면 2750과 60 사이에서 막아내려면 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플러스가 계속 유지돼야 된다. 이게 마이너스로 스위칭 되는 순간에 매도 규모가 더 커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지금 주체별 동향 보세요. 현물에서 한 1,000억 매도 더 늘었고요. 그 다음에 선물 플러스가 마이너스 1,600원. 이게 에너지 때문에 요번에 매수 스위칭 하지 않고 매도로 다시 더 챙기고 끊어서 챙기고 다시 때려드린 겁니다. 그리고 연기금과 금융투자가 더 늘었습니다. 그럼 프로그램 매매는 어떤가요? 아까 1,100억이었는데 더블 늘었습니다. 2,200억.
그럼 이 수치만 봐도 어때요? 아이고, 이번에는 매수 스위칭하지 않고 제가 왜 챙기고 다시 매도 다시 했는지를 감을 잡을 겁니다. 그 대신 손절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플러스니까 손절 단가를 365.80 잡아 드린 겁니다. 이게 선물 옵션 전략이에요. 그래서 장 끝날 때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그 다음 전략. 여러분들이 이제 그 종목 전략을 선택하실 때, 어떤 분이 이제 롯데 쇼핑, 롯데 우선주들, 이거 어떡합니까? 라고 질문하십니다. 그럴 때, 우리가 그 로직을 사용하는 방법, 롯데 그룹 주가는 제가 언제 재료 나올 때까지 질문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호텔 롯데 IPO 나올 때까지. IPO 뉴스에 나온 적 있습니까? 그러니까 나 롯데 쇼핑 갖고 있던 롯데 지주를 갖고 있던 롯데 지주 우선주를 갖고 있던 묻어두세요. 심지어는 여기서 우리가 그 엑셀 차트를 이용하는 방법 전에 한번 공부해 보지 않았습니까? 이런 롯데 지주 우선주가 요거 9월 24일날 저점입니다. 9월 24일날 58,400원. 저는 이런 종목은 61.8이라는 수칙을 넘을 때까지는 잔파동 무시해요. 요거 6만원대 사주면 그냥 9만원과 10만원 오면 10만원 오면 대응하라고 하는 게 이 수치입니다. 61.8과 그 100% 사이. 지금 얼마예요? 67,000원입니다. 그러면 저점에서 한 14%, 21%도 안 올랐어요. 그러니까 파동 아직까지 각도가 안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121선 근접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오히려 사서 넘기고 매매 안 합니다. 같은 시점에 롯데 쇼핑은 롯데 지주 우선주보다 낫습니다. 롯데 지주 우선주보다. 요거는 여러분들 저점이 얼마예요? 76,000원입니다. 이럴 때 우리가 여러분들한테 이 엑셀 차트를 드린 적이 있죠. 이거를 이용해 보십시오. 여러분들한테 이게 롯데 쇼핑 9월 24일날 대부분들 이쪽 섹터는 9월 24일날 저점입니다. 76,000원. 그 엑셀 차트를 이용해서 롯데 쇼핑을 한번 넣어봅니다. 그러면 제가 61.8% 올라올 때까지 무대응이다 하는데 지금 보세요. 저점에서 61.8이 얼마예요? 얼마입니까? 122,200,000원입니다. 이걸 롯데 쇼핑으로 바꿔볼게요. 저점은 날짜는 거의 비슷하고요. 76,000원. 그러면 요번에 한 105,000원, 11만원, 38.50% 정도 왔습니다. 그럼 롯데지주 우선주보다는 낫죠? 저는 이 종목 15만원에서 20만원 사이에 팔 것 같아요. 내년에. 가만 계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롯데그룹 주가는 그냥 성주 골프장에 그 사드 문제가 이제 다른 호흡으로 가고요. 주한미군 에너지가 계속 저기 용산 지역에 아파트 짓나 보시고요. 심지어는 그 시진핑 올 때 롯데 거의 4, 5년 동안 죽었던 그룹입니다. 적폐에 들어갔고요. 그리고 그 총수는 감옥 갔다 오고요. 여러 가지 거의 4, 5년 동안 순환의 시대를 겪었던 그룹들입니다. 그러면 음지가 양지된다고. 근데 양지가 되는데 4, 5년 빠졌어요. 1년 후는 보자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각도를 볼 때 저는 롯데 쇼핑 갖고 계신 분들은 그냥 15만원까지 가만히 있어라. 이런 전략을 세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주가를 볼 때는 이러한 에너지를 보면서 또 월봉 기준으로 봅니다. 월봉 기준으로. 일봉으로 안 봐요. 여러분들 보시면 롯데 쇼핑을 월봉으로 한번 보세요. 월봉으로. 일봉은 지금 105,000원, 11만원에서 지금
약간 치고받고 가고 있습니다. 아니 이 정도라도 수익 챙기실 분은 이렇게 해도 좋습니다. 간단히 해서 그냥 10만원과 11만원에 반을 때리든지 아니면 10만원 깰 때 반 때리든지 해서 눌림목 때 다시 사는, 아까 요거 트레이딩 감각 데드라인 전략 세우는 것 같죠. 근데 저는 이거 무시합니다. 121선에서 이격이 이게 121선에 85,000원에 더블 가려면 어떻게 이격이 16만원가 넘어야죠. 그럴 때 저는 월봉 한번 봅니다. 15만원 16만원 거봐요. 어렵지 않아요. 대신 한 3개월에 한 번씩 열어볼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여러분들 아까 질문 한번, 종합주가 지수가 그 변동성이 그거 빠질 것 같으니까 다 현금 만들어 놓은 다음에 내년 1월 달에 뭔가 전략을 세울까? 그 큰 착각하시는 겁니다. 어떤 종목을 주로 때리라라는 개념이냐면 그동안 시장을 주도했거나 122선, 그러니까 시가 상위 종목들 중에 다 때리세요. 요번 제가 시가 상위 종목들은 이제 먹을 거 없습니다. 제가 네이버를 제외하고는. 그래서 시가 상위 종목들은 매도한다. 이 시장, 그러니까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그 다음에 네이버만 제외하고. 저는 지수가 2,500 빠지더라도 올라갈 섹터를 찾자라는 논리입니다. 전체 다 안 빠져요. 그러니까 거기에 기준이 여러분들한테 K장세의 의미, 롱숏의 의미입니다. 이럴 때 제가 기준 잡는 방법이 있습니다. 121선에서 여러분들 종목을 한번 뿌려봐 보세요. 종목을. 여러분들이 그 기준은 제가 누누이 설명해 드렸기 때문에 자꾸 설명을 안 해드리는데 자꾸 그 질문을 하셔갖고 여러분들 갖고 계신 종목을 121선 기준으로 밑에 있는지 위에 있고 정배열인지 역배열인지 일단 뿌려본다. 첫 번째. 그리고 121선 밑에 역배열이면서 뭐 더 이상 뭐 간단히 얘기해서 뭐 바닥을 기고 있거나 눌림목 주는 거는 장이 2,500개에도 상관없어요. 그냥 갖고 가요. 갖고 가십시오. 오히려 지수 빠질 때 오히려 그쪽이 오히려 깎으로 올라갈 수도 있으니까. 그러면 지금부터 가장 조심스럽게 하는 거는 다 정배열이 돼 있고 그동안 시장을 주도했으면서 간단히 얘기해서 120일 이격이 고가와 20일 이평선에 저 빨간 선 제가 거는 요 중심가 붕괴하는 그런 종목들은 다 때리세요. 지금도 현금화 만들어 놓으세요. 그리고 이렇게 파란 색깔로 120선까지 빠진 종목 눌림목 오히려 매수 전략 세워드립니다. 그리고 이제부터 또 뭘 체크하냐면 연초부터 9월 16일까지 상승을 주도했던 종목들, 제가 9월 16일 기준으로 여러분들한테 이제 종목을 구분하는 시나리오를 전략화시킨 적이 있어요. 9월 16일이 뭔데, 종합주가 지수랑 코스피 지수가 전에 동시 패션으로 고점 찍은 때 여러분들 전에 분석의 데이터로 올려드린 적이 있습니다. (9월 16일) 기준으로요. 9월 16일이 뭔데 할 때 제가 시장을 보는 하나의 맥점입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이제 연속 4년 적자 기업들 내년 3월달 5월달에 거버넌스 ESG 때문에 요번에 감사보고서라든지 주총 연골고리라든지 이런 게 굉장히 강화될 겁니다. 그래서 장난이 아닐 거예요. 우리가 생각지도 않았던 짱돌도 나오고 거래정지도 당하고 막 이럴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지금 미리미리 생각하자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종합주가 지수가 조정한다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롯데쇼핑, 롯데지주 이런 것들 사놓고 넘어갑니다. 오히려. 그리고 시가상위 종목엔 네이버만 들고 갑니다. 그리고
120이 이격 보입니다. 여러분들 이 기준점을 머릿속에 두시고 한번 실전에서 한번 이거와 비교해 보세요. 예를 들어서 지금 영진약품을 질문하십니다. 이 조건에 대입해 보세요. 영진약품 121선 한 달에 올려놓고 눌림목 다시 12,000원 갖고 12,000원 까지 올랐다가 다시 죽여요. 이거는 지금 재매수 시점 잡아드린 거 아닙니까? 지수하고 상관없습니다. 오히려 지수 빠질 때 으쌰 파동 나올까를 노려보는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중소형단에. 그래서 요거는 매수 사인 내드린 종목이에요. 지금 우리가 아까 현대바이오 팔아갖고 현대바이오 이런 거는 옆에도 가지 말라는 얘기예요. 이런 것들은 10,000원에서 11,000원에 사셨어야 돼요. 현대바이오. 그러니까 종합주가 지수 접근을 하지 마시라는 얘기입니다. 만약에 종합주가 지수가 지금 조정 현금화 시키는 시가 상위 종목들 매도하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개별 종목들 중에서 이렇게 역별이나 바닥을 다지고 있는 것들 현대바이오, 으쌰 오늘 아까 제가 19,000원대 50 전화하면 다 팝니다. 그리고 이거를 동성제약으로 바꾸겠습니다. 이 전략을 세워드렸어요. 동성제약, 중국 연골고리, 그 다음에 또 122선 밑. 이거는 종합주가시 200포인트 부러져도 상관없습니다. 오히려 그때 올라갈 거라고 봅니다. 오늘 그런 모양 중에 어떤 종목들이 올라가고 있어요? 로보스타, 현대 기아차의 다이내믹스 인수, 이런 것들도 보세요. 오늘 왜 상한가 쳤습니까? 이런 종목들이 순환으로. 로보스타 한번 보세요. 얘가 언제 급등했습니까? 즉 얘는 언제 팔았어야 돼요? 주가의 그래프를 보시면 21선과 고점에 중시가 얘 18,000원 깰 때 무조건 파셨어야 됩니다. 5월달에. 그리고 그 이후에 기간 조정 얼마예요? 12,000원, 13,000원. 그러다가 오늘 상한가 쳤습니다. 이런 거 가면 또 로보스타 아주 짝짓기, 우리가 다이나믹스 그림과 연결된 그림들, 이런 순환 매매는 계속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종합주가지수 조정 걱정하시면요, 수익난 전체 아까 펀드들 현금화 시키시고 ESG 펀드로 이동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시가 상위 종목들 중에서 예를 들어서 그런 샘플링에 아까 연초 대비해서 현재까지 9월 16일 기준으로 기간 상승률 해갖고, 제가 여러분들 HTS 보면 금년을 정비하는 과정에서 1월 2일 대비 9월 16일로 가요. 9월 16일 코스피 200 HTS 보시면 이러한 로직을 빅데이터로 찾을 수 있게끔 여러분들 만들어 놓은 HTS 다 대부분 찾아보면 있습니다. 그러면 금년도 연초가 1월 2일, 오늘 금년도 첫 장에서 금년도 의미 있는 고점 9월 16일 고점, 요때까지 시장을 주도했던 코스피 200 종목들 상승률 상위 종목 보세요. 옆에 그래프를 봐요. 신풍제약 옆에도 가지 말라. 두산인프라코, SK케미칼, CS윈드 옆에도 안 갑니다. 이거 게임 끝났어요. 뭐 지금 풍력이 SK디스커버리, 카카오도 카카오뱅크라는 모멘텀이 있기 때문에, 근데 가성비 없다고 그랬죠. 요번에 언제 사라고 그랬어요? 요때 32만원, 33만원, 120선. 그리고 39만원, 40만원 때리라고 그랬습니다. 별로 가성비 없다.
오히려 이쪽에는 넷마블이나 네이블 들어가겠다. 넷마블이나 네이버. 그래서 여기에 100% 이상 올라간 종목들 옆에도 가지마. 오히려 연초 대비 반대 세상에서 떨어진 종목들 중에 지수가 연초의 종합주가 지수 위치, 현재 위치. 지금 롯데쇼핑 아직 갈 자리가 많아요. 아모레지 아직 갈 자리 많아요. 이런 것들 현대백화점 아직 갈 자리 많아요. 이런 것들은 월봉으로 보라고 그랬죠. 월봉으로. 여러분들 이거 월봉으로 지금 반대되는 세상들 한번 몰라주세요. 아모레지 전 내년도 이거 10만원 넘을 거로 봅니다. 삼성 엔지니어링 2만원 넘을 거로 봐요. 요번에 단타도 15,000원 돌파할 때 치고받고 한다고 그랬습니다. 21선을 깨든 말든 상관하지 마세요. 바닥권에서 있는 거는. 여러분들 21선 깬 거는 다 정배열이고 120일에서 이미 더블 간 것들, 이격이 높은 것들, 그런 기준일 때 설정한 겁니다. 무슨 바닥에서 21선 깬다고 해갖고 치고받고 하는 겁니까? 그 위치를 제가 설명하는 거를 잘 들어보세요. 급등한 것 중에 다 정배열된 것 중에 이격이 100%도 넘는 종목들, 이런 것도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코스닥은 더 많아요. 코스닥 쪽에 여러분들 보세요. 여러분들 수젠텍 제가 예언까지 해드렸습니다. 언제 예언해드렸어요? 시즌 30만원대 요 쌍모 55,000원 요 넘은 날 제가 만원 본다고 그랬습니다. 수젠텍을 만원까지 떨어지면 저는 관심 갖겠습니다. 지금 아직도 25,000원이에요. 고가에선 반토막이에요. 요번에 뭐 3단계 간다 해갖고 이거 안 합니다. 왜 안 하는데? 내년도 6월달 매출 볼 거예요. 피맥 지금 매출이나 지금 재료 보는 게 아니라 내년 6월달에 분기 매출 볼 겁니다. 분기 매출이요. 그러니까 2, 4분기 매출, 그러니까 4, 4분기 매출, 2021년 2, 4분기 매출 다 무대용. 내년 2, 4분기 매출 볼 겁니다. 거기에서 투자 판단합니다. 즉 월봉으로 보면 2020년을 주도한 템버거 종목입니다. 옆에도 안 갑니다. 옆에도 안 가는 종목들 이렇게 딱 알려줘요. 메디팩터, 알소포트, 알테오젠, 랩지노믹스, 시젠을 이런 걸 왜 직금해요? 3만원대 왜 안 하셨어요? 4만원대 왜 안 하셨어요? 심지어는 10만원대 왜 안 하셨어요? 이걸 왜 20만원 해요? 옆에도 가지 말라고 그럽니다. 오히려 영진약품이 낮고 그 다음에 이 월봉 기준으로 동성제약이 나와요. 동성제약 1년 동안 간단히 얘기해서 빠진 게 아니라 거의 2, 3년 빠진 종목들 중에 중국 연골고리가 있는 종목들, 그러니까 시젠에 반대되는 세상들, 그게 이제 롯데그룹들하고 이런 동성제약 같은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지수 접근하지 마세요. 12월 1월은 지수 접근하지 말라. 가성비 기준으로 접근하자. 그리고 현금 만드시려면 시가상위 종목들은 제가 그 스케줄을 한번 올려봤습니다. 증시 스케줄. 이제 금년도 12월달 이제 반이 지나갑니다. 이번 주는 16일을 가장 중요하게 봅니다. 그러니까 삼성 엔지니어링, 현대백화점, 롯데 칠성 그냥 내년에 다 질문 주세요. 내년 한 2, 3월 달에 질문 주세요. 바이앤홀드입니다. 바이앤홀드 전략으로 가고 있고요. 이제 그런 것들이 제2의 현대글로비스니 현대오토네이션이 GS건설이니 그러한 지금 수익을 요번에 빵빵히 줬던 그런 종목이 될 거라고 판단합니다. 거기에 건설주 중에 기업 분할 상대적으로 못 간 또 대림산업도 포함시켰고요. 그러면 요번 주는 어느 날을 별표 세개하면 수요일 별표 세개합니다. FOMC입니다.
FOMC. 초치는 얘기는 안 할 겁니다. 여기서 초치 얘기했다가는 뭐 테이퍼링 얘기하는 순간에 박살나니까 파월 의장이 뭐 초치일 것 같지는 않고요. 뭐 해줄 거 다 해준다고 떠들 겁니다. 그러나 그 중심의 힘을 그 자넷 앨런 그리고 정부 쪽으로 넘길 거라고 봅니다. 근데 정부 쪽에서 나오는 속도가 결정이 되겠죠. 오히려 1조 재정지원 상하원 합의 봤다. 저는 그게 상투징으로 봅니다. 그게 될 건지 아니면 안 될 건지는 뭐 정치적 물리학적 역학관계에서 봐야 되니까 그거는 매일매일 체크를 해볼 겁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이 금요일날 선물 옵션 동시 만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때까지 그나마 상방으로 유지했던 에너지들 콜이 이때까지 청산하고 요새 콜풋 레이쇼 보면 이제는 상방 에너지보다는 하방 에너지가 점점 커지는 것 같아요. 미국 증시도요. 이제는 콜 갖고 먹으려고 하는 승부처들이 이제 겁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하방 디자인을 짜는 세력들이 그러니까 툭하면 뭐 나는 테슬라 쇼 걸었다 이런 빅데이터들이 자꾸 나오는 것도 그 징후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증시는 이 16일, 18일 그러니까 요번 주죠. 요번 주 지나가면 미국에서 급락할 때 우리가 디커플링을 보여주는지를 봐야 돼요. 그리고 끝까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관리할 수 있거든요. 저 두 개 관리하면 밑에서 10% 빠져도 두 개 관리하면 그렇게 큰 데미지 안 나와요. 그러니까 2650에서 막아낼 수가 있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현금화, 전략 현금화 종목장 순환이 계속됩니다. 그리고 내년 4월달이 선거가 있다고요. 거기에 디자인된 이벤트 드라이브 전략에 집중하자고요. 그런 것들이 대부분들 ESG, 중소형주, SOC 이렇게 설정을 오전장에 체크를 해드린 겁니다. 그래서 현대백화점은 저 여의도 그 파크원에 2월 말에 현대백화점 개장할 때까지 가만 계셔보자고요. 한 10만원 넘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한 종목들 중심에 그러니까 상단에 있는 거 팔아갖고 하단에 있는 걸로 가자. 이런 전략입니다. 포트 재편을 상단에 있는 거 팔아. 여기서 상단은 122격이 높고 금년도 주도하고 또 하나의 기준은 6월 15일 기준으로 상승률 상위자. 연초보다 이제 스케줄은 봤으니까 아까 기준율 상승 중에 1월 이제 현재 가격으로 갑니다. 오늘 가격으로 하고 기준점을 6월 15일로 바꿔요. 6월 15일이 뭡니까? 종합주가지수 2200에서 2030까지 급락했던 그 맥점입니다. 6월 15일. 3월 말보다 이제 여러분들 그 이후의 파동의 전체적인 그림 볼 때는 이 6월 15일 맥점이 상당히 전 6월달 맥점에서는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면 이 기준점을 통계 데이터 빅데이터로 6월 15일로 바꿔봐요. 그리고 코스피 200 봐요. 여기서 100% 이상 간 거 하지 마시라고요. 예를 들어서 HMM 이런 거 100% 팔아드려줬죠. 이제 왜 팔았는지 이해하실 겁니다. 121선 이격 보세요. 고점에서 이런 것들이 21선에서 중심값 얘는 14,000원이 데드였어요. 난 더 간다 2만원 간다 생각했어도 14,000원 제가 아까 그림 보여드린 거 모두 정배열. 그리고 121선에서 고가의 중값. 얘는 이미 이제 지그재그 파동 가성비 없어요. 계속 HMM 현대글로벌 끝나고 롯데상사 이제 현대상사만 남았죠. 이쪽은. 그러니까 이렇게 샘플링을 딱 보시면 다 정배열입니다. 정배열. 이런 종목도 SK케미칼, CS윈드 이런 것들 다 강할 때 던져주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솔루션
매매 안 합니다. 가성비 없어요. 녹십자 다 끝내드렸어요. 만도도 끝내드렸고, 이런 종목도 안 합니다. 또 코스닥에서는 더 많아요. 여기는 200% 이상 올라간 것들 옆에도 와가지 않겠어. 200자 위에 찍힌 것들. 금년도 이렇게 화려한 장이 형성됐던 겁니다. 이거를 내 거로 만드신 분들이 금년에 대박 먹은 거고, 이제 이런 종목들은 내년도, 예를 들어서 뭐 서현탄 메탈, 저는 내년 3월까지 안 해요. 분기 실적 2번 볼 거예요. 4사분기, 1사분기 실적. 그리고 실제로 어느 가격 오면 하나, 우리가 배운 데를 한번 써먹어 보세요. 서현탄 메탈 어느 가격 오면 121선 만나면 할게요. 얘 121선 만나면 얼마입니까? 서현탄 메탈은 4,000원, 5,000원이에요. 지금보다 반토막 때만 할게요. 옆에도 안 갑니다. 뭐 누구누구 관련주? 안 맞고 오셔도 안 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다 종목별로 약발 다 써먹은 것들 괜히 뒷설거지 하지 마시고요. 새롭게 움직일 걸 찾자고요. 다 역배열에 120m에서 새롭게 갈 수 있는 것들, 그런 것들이 SOC나 그 다음에 122격에서 뭔가 선순환이 나올 수 있는 거, 그런 것들에 집중하겠습니다. CD즈요? CD즈 이거는 한번 파동을 구조화 시켜 보시죠. 파동을 구조화 시킨다. 한번 보시죠. CD즈. 얘는 구글링을 해야 될 겁니다. 간단히 예를 들어서 뭐 전환사채, 전환단가가 우리들만의 리그가 아닌 그들만의 리그에서, 그리고 뭔가 그 평균 단가가 있는지, 전환사채를 또 있는지 없는지 찾아볼 거고요. 그 다음에 얘 상승을 일로 놓는다. 아까 일로 놓으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106일 동안 올랐습니다. 지금까지 조종이 80일 정도 조종했네요. 그럼 거의 뭐 아직은 1대1은 맞추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한 단계 올려놓고 121선까지 깨는 조정을 했습니다. 즉 3만원짜리 7만원까지 갖다 놓고 더블이다 놓고 다시 조정해서 5만원 단에서 지금 대량 거래되고 윗꼬리 달렸습니다. 저는 윗꼬리가 달리면 관찰 대상에 넣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종목의 그래프만 보는 게 아니에요. 실적단 한번 봅니다. 실적단이 P미니, P맥스파 그리는 방법 전에 한번 배웠죠? 매출이 우상향, 영업이익 우상향, 그리고 모멘텀이 있냐 없냐. 그러면 이 기업은 뭐 하는 기업이야? 건설, 건자재, 건축. 요새 건설 쪽 계속 제가 내년도까지 주도주다 하니까 뭐 그쪽 섹터에 뭐, 근데 어느 섹터? 그 다음에 매출단이 1,400억, 1,900억, 그리고 분기 보면 500억, 500억 단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적자 기업 아닙니다. 그러니까 뭐 수치 데이터는 그렇게 나쁘지 않네. 이런 회사입니다. 그런데 전 이거 안 살래요. 너무 비싸요. 5만원짜리 안 할래요. 이런 감각으로 오히려 대림비앵커 오전장에 권해드린 거 특수건설 대림비앵커 할래요. 그리고 얘는 거래가 대량으로 윗꼬리 관련해서 뭔가 냄새는 나는데, 내가 만약에 얘를 투자한다면 1억 기준으로 10%도 안 할래요. 5% 내지 10%. 그리고 얘는 이제 5만원 깨면 안 돼요. 거래가 한번 붙었습니다. 그러면 5만원과 요 윗꼬리 달린 자리에 올려놓고 팍 죽였단 말이에요. 매수 감각은 윗꼬리 달리고 눌림목 주는데 들어가 볼 만은 해요. 근데 저는 매력적이진 않습니다. 매력적이잖아요. 너무 비싸요. 저는 지금 시장은 5만원짜리에서 15만원짜리 사이를 별로
오르지 않은 역별 종목 외에는 얘는 그냥 올려놓고 팔아먹을 수도 있는 생각도 들어서 별로 하고 싶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아침에 소개해드린 대림비엔코 저는 오히려 얘가 이제부터 가나, 이제부터요. 그리고 대림비엔코 저는 얘를 하겠습니다. 대림비엔코. 그 다음에 최근에 선택해드린 화성밸브 월봉으로 박살낸 종목인데 제자리 뛰게 하는 것들. 이런 것들 하겠습니다. 화성밸브. 이것도 이제 SOC라든지 뭔가 에너지가 나와야 되죠. 지금 이 기업이 5,000원짜리입니다. 그런데 이 기업의 실적단 한번 보세요. 실적단. 영업이익이 5만원짜리하고 비슷해요. 영업이익은. 매년 30억 40억 수익주를 내줍니다. 계속 흑자 기업입니다. 근데 얘는 5,000원짜리예요. 시리즈는 5만원짜리고요. 전 이해하겠습니다. 화성밸브. 같은 SOC나 정책연결고리나 내년도 4월달 선거 정책 연결고리에서 이런 것들 노려보겠습니다. 이건 지수하고 상관없다라고 봅니다. 지수가 오히려 빠지면 오를 가능성을 노려보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연말 연초 이제 지수단의 변동성은 시가 상위 종목들 얘기하는 겁니다. 1등부터 한 52종목. 그런 것들 중에 시장을 주도했던 것들은 싸그리 다 현금화. 지금 백금 TNA를 질문하십니다. 백금 TNA. 그럼 백금 TNA를 월봉으로 한번 봅니다. 백금 TNA. 아이고. 그리고 한번 이 기업 전에 우리가 구글링 가는 방법 배웠죠? 그런 것들 한번 찾아봅니다. 그래서 옆으로 이거 거의 2년 동안 남들 갈 때 못 간 주식이에요. 적자 기업 아닙니다. 저는 이거 갖고 있겠습니다. 그럼 언제까지 갖고 있는데 요번에 거래가 확 뛰고 올랐죠. 그러면 이게 이제 좀 늪에서 겨울에서 봄 된 거예요. 그러면 얘는 이제 한 단계 올려놓고 제자리 뛰게 하거나 조정할 수 있어요. 오히려 눌림목대 예사하겠습니다. 이런 것들 한번 대량 거래되고 쉬는 것들. 그러면서 얘는 목표 단가 얼마 잡겠냐면 한 5,000원 정도 잡겠습니다. 5,000원 정도. 이렇게 전략을 짜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글벳. 여러분들 이것도 모멘텀이 뭡니까? 조류독감이라든지 등등등등. 그러면 이럴 때 여러분들 이제 본인이 수익률을 기준 아무 의미 없는 분석이에요. 솔직히 이거 매도 하셨어야 됩니다. 이글벳은 조류독감 등등등등 또 여러가지 이 코스에서 여러분들 이거는 여러분들 120일 이격 보세요. 120일. 그리고 파동 보세요. 이게 처음 파동이 아니에요. 처음 파동이 122선 근접해서 지지했던 이거 7,000원 기준으로 보셔야 됩니다. 얘는 7, 8,000원의 맥점을 하단에서 산 애들이 많구나를 보셔야 돼요. 그럼 7,000원에서 이날 13,000원 흔드는 날 못해도 반은 팔았어야 돼요. 그리고 지금 흔드는 겁니다. 이제 21선. 근데 맥은 다 끝나지는 않았다고 판단합니다. 왜냐면 조류독감이라든지 내년도 3월달, 5월달에 미세먼지 중국 관련주들 꼭 3월 계절적인 상황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얘는 대두만 잡아드릴게요. 11,000원 깨면 그냥 실패하는 종목이다 라고 보세요. 그러면 9,000원 만원까지 다시 조정했다 간다고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단기 타임은 놓치셨습니다. 이제는 11,000원만 안 깨면
들고 가서 저기 12,500원과 13,500원 사이 오면요. 욕심 부리지 마세요. 이 기업은. 팔고 나오십시오. 그리고 아까 공부한 화성밸브나 편한 종목, 우리 CM제약이나 동성제약이나 중저가 옐로칩 중에 아직까지 바닥에서 그냥 징글징글하게 쉬고 있는 종목. 예를 들어서 지금 평화산업 질문하시거든요. 평화산업. 그런데 여러분들 이거는 1,000원짜리는 동전주입니다. 동전주. 그래프 모양은 지금 매수의 위치에 있어요. 좋아요. 그런데 제가 누누이 얘기하지만 매출단, 영업이익단을 이제는 내년도 ESG 감각으로 보셔야 된다고 그랬죠. 이 기업은 뭐예요? 적자 연속 기업입니다. 그럼 그래프 좋아도 안 사요. 1,100원짜리 오히려 피닉스 소재라든지 같은 1,000원짜리에 여러분들 보시면 적자에서 흑자 돌아서 얘보다 평화산업보다 동양철관 사겠습니다. 동양철관. 얘도 적자 일색이었다가 최근에 흑자로 돌아섰습니다. 근데 주가는 안 움직여요. 동양철관 하겠습니다. 같은 1,000원짜리. 적자 연속 기업보다. 그러니까 이렇게 각각의 종목을 121선에서 한번 뿌려보십시오. 그래서 위치 파악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 평화산업은 지금 갖고 있는 것보다 지금 동양철관이나 피닉스 소재나 딴 걸로 바꾸시죠. 지금 자동차 부품에서 순환이 나올 수는 있는 위치지만 그래프상으로 솔직히 저런 것들 내년 3월 5월 달에 감사보고서 폭풍을 지난 다음에 할래요. 그런 것들은. 그러니까 내년도 한 감사보고서 내는 거 보고 할래요. 적자 연속 기업들은. 이게 ESG 망령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포트 재편 현상을 12월 1월 달에 보자고. 그리고 사람들이 10억 대주주도 이거 나옵니다. 근데 한국 사람 성향이 꼭 닥치면 매도해요. 그게 이제 16일 지나서부터 이제 시장의 에너지화 될 거라고 봅니다. 꼭 닥치면 해요. 장 좋을 때는 안 해요. 하루 더 이런 마인드에다가 어느 날 갑자기 짱돌이 한번 뭐 50포인트를 두들겨 맞고 거기서 항상 돌렸잖아요. 요번에 40-50포인트 빠져갖고 항상 돌렸거든. 그게 2700선입니다. 근데 12월 15일부터 말 사이에 어느 날 짱돌 한번 맞았는데 그 다음날 돌리지 못하고 한 번 더 짱돌 때려요. 그때 우수수수 나옵니다. 그리고 지금 신용등급 사이클이 만만치 않아요. 그래서 10억 대주주도 양도세도 매물 언제 많이 쏠리냐면 막판 막장 그 일주일에 많이 나올 것 같아요. 12월 20일부터 납해일 30일 사이에 많이 나온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지금 전체의 그 현금화 천만에 맞습니다. 지금은 현금화 시킬 그 K자에서 그동안 주도했던 것들 매도 100% 현금화 시켜서 이제 새롭게 시작할 것들. 그게 ESG. 오전장에 그거에 대한 걸 공부를 했습니다. 역별 종목들. 우리가 여러분들 그 샘플링으로 예를 들어서 6월 15일 기준이지만 또 제가 이럴 때 이제 이 기준점을 계속 이동시키면서 봅니다. 9월 16일 기준으로 현재까지 하락률 상위 종목들의 코스피 200 종목 한번 찾아보세요. 전 여기서 종목을 찾습니다. 오히려 종목을 어디서 샘플링 하나, 요거 6월 15일 상승률 상위 종목들은 다 제끼고 종합주가지수 꼭지 찍은 고점에서 현재까지 코스피 200 종목 중에 하락률 상위 종목들 중에 역별 중에 바닥 따지고 있는 이게 넷마블 이런 거 삽니다. 넷마블. 여기에서 또 KG 동부제철을 찾아드렸습니다. KG 동부제철.
이날 8,000원, 9,000원대. 요건 한 단계 올렸죠, 이제. 이런 데서 찼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올라간 것들, 시장을 주도했던 것들, 이런 걸 매도하라는 얘기입니다. HMM, 현대미포, 현대제철. 현대제철 지금 왜 봐요, 이걸? 현대제철 지금 왜 보시냐고요. 제가 요거는 70에서 100% 4만원대 이상에서 이런 걸 현금화 시키십시오. 121선이 얼마예요? 121선. 이런 거를 왜 25,000원, 27,000원에 안 사겠어요? 4만원대 좋은 얘기 나온다고 왜 사요, 여기서는? 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생명 들고 계신 분. 자, 3,000원 돌파할 때까지 질문하지 말라고 그런 종목인데. 이제 막 갑니다. 근데 이격이 높아지죠? 데드만 잡아드릴게요. 이제는 2,400원을 깨면 50% 끊으세요. 3,000원 가기 전에 지금 2,400원을 깨면 무조건 50% 끊어갖고 2,000원 초입 오면 다시 껴놔요. 그런데 2,400원을 안 깨요. 그러면 300원씩 올려요. 2,700원. 2,700원과 3,000원 사이에서는 데드 2,700원. 그래서 3,000원을 넘어요. 무조건 반 팔아요. 그래서 하나생명의 시스템로직은 3,000원 넘으면 팔거나 데드라인을 상향 조정시키면서 간다. 오늘 현재 데드라인은 2,400원이다. 그리고 데드라인은 계속 높일 겁니다. 이렇게 전략화 시키겠습니다. 그 다음에 GS건설. 우리가 70%까지 매도해드렸죠. 이런 것들이 21선 오면 다시 살 겁니다. 21선 얼마예요? 32,000~33,000원입니다. 32,000~33,000원. 급격하게 어느 날 32,000~33,000원까지 확 빠져요. 그럼 그때나 누리목 사겠습니다. 근데 시간으로 늘어뜨려서 만날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는 그냥 30%만 들고 나머지는 가고 나머지 30%는 4만원과 45,000원에 다 던진다. 그리고 판 거는 대림산업이나 특수건설로 이동한다. 이게 상대속도 전략, 가성비 전략 이렇게 잡아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장을 조정이 들어간다 해서 전체장이 무너진다고 생각하지 마시죠. 오히려 종합주가지수가 빠질 때 중소형주 단의 수익률 게임이 더 극대화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내년 4월까지의 장으로 봅니다. 거기에서 못 올라간 종목들의 애플 연골고리에 BH 세팅 시켜드렸고요. 그래서 종목 차별화장, 이거를 K장세라고 표현하겠습니다. 그동안 윗상단 K 위상단에 있던 종목들은 매도해서 하락을 했는데 이제 지지 기반을 형성하거나 뭔가 이제 하락 각도에서 음지에서 양지로 바뀌려고 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종목들, 이런 것들로 집중하자. 이게 전체적인 시장의 감각입니다. 예, 오늘 여러분들 전체적인 시장 세웠어요. 이제 오버나잇 이제 다시 때렸는데 손절됐네요. 365.8을 돌파했습니다. 뭐 365를 깨지 않았네요. 그러면 이제 장 마감 때 다시 때려서 오버나이트 하겠습니다. 그리고 옵션 양매수는 이제 3시에 문자 보내드릴 텐데 3시에 3시 반에 지금은 데드만 머릿속에 기억하세요. 392.콜은 1.00 깨면 끊고 마감 때 잘 산다. 그 다음에 풋은 오버나이트 전략 332.5짜리 얘도 1.00 깨면 끊고 마감 때 잘 산다. 5대5로 양매수한다. 선물 매도 5대5 양매수. 그리고 오늘은 위클리 옵션도 50-50 외가격 30-30 콜은 382.5 나 380 콜은 380이나 382.5 0.6나 0.35 요거를 사시고요. 그 다음에 풋은 360이나 350 하세요? 360 그러니까
360하고 합성할 때는 콜은 382.5 하시고요. 380하고 합성하실 때는 362.5와 5대5로 합성하십시오. 요거는 각자 금액을 뭐 50만원 하시든지 그거는 각자 설정을 하셔서 대응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매매는 여기서 마무리를 하죠. 매일 10시 반에 또 홈페이지 오시면 오늘 복귀 자료, 매트릭스 자료, 그 다음에 또 내일 시장을 준비하는 그런 과정 또 올려드리겠습니다.